여러분의 집안에는 반드시 이것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에 이것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두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여러분 집안에 재물운이 살아나는 것을 막을 것이며 또한 성취운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악의 풍수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집을 지으실 때도 이것은 가능하면 쓰지 않으셨습니다. 네, 나무와 나무를 깎아 홈이 연결되도록 만드셨죠. 왜 이러셨을까요? 또한 현대 풍수학에서도 절대로 이것을 안방에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 벽시계를 어디에 걸어두고 계시나요? 또 그럼 달력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시며 또 어디에 걸어두고 계시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집안에 이 못들은 어디에 박혀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서는 이 벽시계 또 달력 이런 것들을 벽에 못을 박아서 걸어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집안에 재물운이 살아나는 것을 막는 최악의 풍수도구, 그 첫 번째는 집안에 못을 박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벽시계를 아무 곳이나 특히 안방에 걸어두시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 달력을 편한 곳에 아무 곳에 걸어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선한 행동, 즉 운을 얻을 행동이 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학문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심코 보는 이것들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불안감, 조급함을 심어넣게 된다면 여러분은 늘 실수가 많은 사람, 타인들이 보기에 일을 쉽게 맡길 수 없는 사람, 늘 불안한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니 이것으로 인해 사람으로 인해 운을 얻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못과 못자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못이 박혀 있으신가요? 네, 안방에, 주방에, 거실에, 서재에 어쩌면 수십 개가 박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상님들 집을 지으실 때도 나무를 깎아 홈을 만들고 그 홈을 서로 끼워서 기둥을 올리고 석가래를 올리셨습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그분들은 못을 박으면 편한지 몰라서 그러하셨을까요? 네, 이는 물론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랫동안 사용을 한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는 명문가라는 의미이고 집안의 번영이 계속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겠죠.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한 번씩은 하셨을 것입니다. 집에 못 많이 박지 마라, 못 산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집안에 못을 너무 많이 박아두지 마십시오. 물론 피치 못해 벽에 고정을 해야 하는 물건이나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불필요한 못질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못은 오래되면 반드시 녹이 씁니다. 네, 이 녹은 풍수학에서는 거미줄, 오래된 먼지 이것보다 더 해롭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폐가, 즉 몰락한 집, 몰락해가는 집을 연상할 때 벽이 갈라져 있고 벽이 균열되어 있고 벽에 금이가 있고 또한 거미줄이 쳐져 있고 오래된 먼지들이 쌓여 있죠. 네, 사람이 사는 집은 절대로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벽에 못을 많이 박게 되면 자연히 벽에 금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 금이 점점 커지면서 세월이 오래가면 벽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벽에 뭔가를 걸어야 한다면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벽에 붙이는 벽걸이 용품들 많이 있죠. 네,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지금껏 들어가봤던 어느 부잣집에서라도 벽에 못이 박혀 있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이는 여러분 가정에 재물운이 살아나는 것을 막는 최악의 풍수 도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달력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집안에서 어떤 달력을 사용하시나요? 벽걸이용 큰 달력을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탁상용 캘린더를 사용하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달력을 어디에 두는가 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안방에는 어떤 달력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이곳에는 절대 벽걸이용 달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달력이 꼭 안방에 필요하시다면요, 탁상용 캘린더를 화장대 위에 올려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물론 모든 방이 다 그러합니다.
이런 벽걸이용 달력은 절대 거실 이외에는 어떠한 장소에도 두지 마십시오. 물론 상가나 사무실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이나요. 잠을 자야 하는 공간, 푹 쉬어야 하는 침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런 벽걸이용 달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이 달력은 사실 사람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달력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여 왔었는지 말입니다. 아마 이 생각들은 거의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아유, 언제가 무슨 날인데 어떻게 하지? 며칠 날이 누구 제사인데 어떻게 하지? 야, 이번 달도 거의 다 갔네. 참 세월이 빠르네. 하는 일 없이 시간만 가네. 네, 이런 식의 한탄만 만드는 것이 벽걸이용 달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방, 즉 침실은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휴식만 취해야 하는 공간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걱정스러운 생각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며 간혹 삶의 허탈감을 만들기도 하는 아주 해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풍수학적으로 최악의 요인이죠. 네, 제가 지금껏 들어가 보았던 어느 부잣집에서도 이 벽걸이용 달력이 침실에 걸려 있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굳이 침실에 달력을 두셔야겠거든 탁상용 캘린더를 두십시오. 세 번째가 벽걸이용 시계입니다. 여러분 이 벽걸이용 시계는 절대 거실 이외의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네, 시계 가는 소리로 인해 잠을 잘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이 시계만큼 조급함을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누군가를 만나실 때 그 상대방이 계속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저 사람 나 만나는 거 부담 가나?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 시계라는 것은 긍정의 의미도 많지만 부정적인 이미지 역시 많은 것입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나시기 위해서 시계를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는 자명종 시계일 경우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규칙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 잠이 보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잠을 잘 자야 피로가 잘 풀려야 신진대사가 원활한 것이며 또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집중을 하여서 일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잠을 주무시는 동안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 시계의 초침가는 소리에 또 불빛의 반짝거림이 변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침실의 벽시계는 치우시도록 하십시오. 네, 이 역시 제가 그동안 가보았던 부잣집에는 절대로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가정 풍수학에서 가장 해로운 세 가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들은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성취와 큰 번영을 이루어내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작은 시냇물이 큰 강과 큰 대해를 이루듯이 말이에요. 저는 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또 그러한 길로 안내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